자, 3번 연흔. 연은 쉽습니다. 연자가 물결 연자, 흔자가 흔적. 물결의 흔적 그 말이지. 자, 이런 겁니다. 연은. 자, 이렇게 이거 역시 연은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두 개. 자, 말 그대로 물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지. 자, 이것도 연은 모습. 해안가강이 되면 이렇게 출렁거려서 그대로 물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물결의 흔적이. 뭐 이런 모습도. 자, 연은 정리할게. 자, 이런 모습인데. 자, 환경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물결 흔적. 여러분 원래 우리가 물결 칠 때 바람이 불면 물결 치잖아. 물론 뭐 외부의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뭐 파동 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파 형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들 실제로 물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물 입자의 운동이 뭐 출렁거리면서 계속 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파도 타기 응원과 똑같아. 파도 타기 응원하고. 자, 파도 타기 응원할 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막 파도 타기 응원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일어섰다 앉는 것 이것만 하잖아. 네. 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는 것만 하는데 외부에서 보게 되면 파 형태가 막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나? 네. 그런 것처럼 실제 물결 친다는 것은 물입자가 상승 및 하강 이 운동만 합니다. 이 운동만 하고 있는데 파 형태가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되겠나? 그러면 봐봐. 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찰랑거릴 거야. 위아래로 진동을 할 거야. 그러면 얕은 곳이라면 자, 물자가 상하 진동할 때 바닥을 때리겠지? 그러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지. 이게 바로 연흔이야. 그럼 당연히 깊은 곳이어야 돼? 얕은 곳이어야 돼? 얕은 곳이어야만 이거 바닥 때리면서 흔적 남길 수 있겠지. 그래서 연흔이라는 것은 바다든 호수든 얕은 곳이다. 수심이 얕은 곳. 병규야? 얕은 곳. 오케이. 자, 그래서 형성 과정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물결에 의해서 바닥면에 그대로 흔적을 남긴 것. 별거 없지? 앞에 사층리와 저미층리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쭉 많았지만 이건 뭐 별거 없잖아. 자, 태적구조 중에 마지막 건열. 이 용어가 다 있어. 건자는 무슨 건자일까? 건조하다 그렇지. 열은 우리 열곡대 할 때 열자가 똑같은데. 열곡. 열곡이 뭐였지?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었지? 맞지? 이거 건열. 말라서 열린 것, 갈라진 것. 그 말이지. 자, 참고로 요겁니다. 자, 건열. 자, 이게 지금 단면인데, 현재 보면 뾰족뾰족하죠? 아래로 뾰족한 이런 구조. 현재 보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 자, 논바닥이 갈라진다.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가물어 가지고 건조해져서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요놈에 우리가 이건 위에서 본 모습이고, 얘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환경은 말 그대로 건조기후겠지. 그러니까 과거에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건조기후, 건조화되면서 갈라짐이 생긴 것. 그 말이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자, 굳지 않은 땅. 일단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건조화되면서 수축되는 거지. 참고로 마르면 수축하잖아. 마르면 수축하죠. 그러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자, 원래 층리란 게 층과 층 사이에 구분되어 보이는 이 선들을 층리라 그러잖아. 원래 층리는 입자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또는 현재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 층과 층 사이에 구분되어 보이는 이 선을 층리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층리면이란 게 나와. 층리면은 요거 그대로 드러내면 면이 나오겠지? 이게 층리면이 되는 거지. 됩니까? 네. 용어에 대한 설명. 자, 또 가겠습니다. 자, 태적 환경. 이 별거 없어. 자, 태적이 이루어지는 환경.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육지와 또 바다. 또 어디 있을까? 육지와 바다. 지하. 육지와 바다니까 이제 끝났지? 근데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안까지. 해안가 보면 우리가 백사장도 있고, 그러니까 모래사장도 있고, 이런 태적지들이 많잖아. 그것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양한 태적 환경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 군데 나눌 겁니다. 자, 뭐냐면, 육상 환경. 그러니까 육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지. 자, 육지와 바다와 그리고 육지와 바다 사이에 있는 전이 영역 또는 해안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지 내에서 세설성 퇴적물들이 퇴적되는 곳. 참고로 육지 내에서는 자, 퇴적암의 종류 기억납니까?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 그러니까 삼이나 쉐일이 포함된 게 뭐였지? 세설성. 그렇지. 깨져가지고 쌓인 애들을 세설성 퇴적암이라 했지. 또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면서 쌓이는 것 화학적 퇴적암. 생물에 의한 건 유기적 퇴적암. 근데 당연히 이건 육지상이니까 육지 내 표면에 드러난 것들이니까 대부분 다 세설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 육지 내에 풍화 침식받은 암석 들은 정비 그 조각들이 쌓이는 곳. 자, 선상지와 하천과 호수와 산악.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선상지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자, 하천.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곳부터 흘러가다가도 얼마든지 흐름이 약해지게 되면 그 주변에 막 쌓이게 되잖아. 그렇지? 하천. 호수. 호수는 당연하겠지? 흐름이 끝나는 곳이니까 이동이 끝나게 될 거니까 퇴적이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사막. 사막도 물론 바람이 불면서 이동됐다가 그 바람이 멈추는 곳에서 쌓이게 되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선상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뭐 외국에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가 각기 좀 표현한 건데, 경사가 아주 급해. 원래 계곡에서 거의 강을 만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경사가 아주 급해. 그럼 흐름이 강할 거야, 약할까? 경사 급하면 흐름이 강하겠지. 흐름이 강하면 작은 입자뿐만 아니라 큰 입자도 막 데리고 내려오겠지. 근데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져. 경사가 급하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지. 맞나? 그러면 경사가 완만하게 되면 흐름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진다. 그러면 갑자기 자, 작은 애들이야 좀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큰 애들은 못 데려가니까 앞에다 쫙 퍼뜨리겠지. 이게 바로 선상지입니다. 이렇게 구체골 모양으로 되는 거. 되겠나?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곳은 경사가 급했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이런 지역에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을 부채꼴 모양으로 퍼뜨려 놓는 이걸 선상지라고 해요. 됐나? 이 용어는 우리가 안 들어봤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야 되겠지? 선상지. 자, 일단 선상지가 그렇다는 것. 경사 급한 계곡의 끝. 경사가 완만해지고 흐름이 약화돼서 퇴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두 번째. 자, 연안 환경, 해안 환경이 되겠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육상 환경과 해상 환경. 육지와 바다 사이의 영역. 자, 크게 일단 육지와 바다잖아, 맞지? 근데 그 사이 영역을 우리가 연안. 자,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삼각주와 해빈과 사주와 석호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주, 해빈, 사주, 석호. 자, 삼각주. 삼각주는 역시 선상지와 유사해요. 자, 지금 연안이잖아? 해안가잖아? 자, 하천물이 오다가 바다를 딱 만나게 되면, 바다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흐름이 있어 없어? 없지? 좀 전까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흐름이 멈춰. 그러면 흐름이 있을 때 입자들을 가지고 오다가 바다와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입자들을 가지고 이동하지 못하지? 그럼 역시 그 앞에다 퍼뜨리겠지. 이렇게 만드는 걸 삼각주라고 합니다. 자, 이게 삼각주. 하천의 끝에 역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 선상지와 모습이 유사하죠? 만들어진 원리가 똑같으니까. 참고로 삼각주. 무슨 모양?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보면 여러분 물리에서 변화량 할 때 삼각형 표시하잖아. 되겠나? 그런 것이야. 그래서 역시 강의 하구, 흐름이 약화, 퇴적되는 곳.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해빈과 사주, 석호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할게. 자, 보면 쭉 해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빈은 뭐냐면 그냥 모래사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빈 대신에 해빈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해빈, 사빈, 그냥 모래사장. 자, 석호는 무슨 호자? 호는? 호랑이 호자. 호랑이 호. 호수. 호수를 말합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 자, 사빈과 석호. 자, 갈게. 이거 그냥 참고만. 자, 파도가 치게 되면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죠? 하나만 더 다시. 자, 육지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뭐라 불러? 곳이라 하죠? 이렇게 들어간 곳은? 만이라 그러지? 맞나? 만. 자, 만, 곳. 됐습니까? 지금 화살표가 뭐냐면 파도의 에너지가 가는 것을 말해요. 파도가 치게 되면 자, 수심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이 곳에 집중이 돼. 파도가 여기 많이 친단 말이지. 그럼 이 곳은 어떻게 될까? 파도를 많이 맞으면 계속 깨집니다. 반대로 흐름이 약화되면서 이 만에 주로 퇴적이 잘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운대나 광안리나 다 이런 만이지. 이게 백사장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백사장 있는 곳들은 양쪽이 다 이렇게 다 만지에 움푹 들어간 곳이야. 갔던 걸 기억해봐. 그렇다. 자, 이렇게 파도가 치게 되면 여기 퇴직이 우세하고 여기는 침식이 우세하고 자, 이걸 해빈 쌓인 곳들 사빈. 자, 근데 물질들이 이동하다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해안까지 오지 못하고 육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 앞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주. 되겠나? 사주. 근데 이것들이 점점 쌓이면 커지겠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겠지. 네. 그럼 물이 이렇게 고였잖아? 네.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소쿠라. 우리나라 동해안에 많아. 영랑호, 경포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강릉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 가게 되면 그 해수욕장 옆에 이렇게 물이 보이는 곳이 있어. 경포가 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마지막 해양 환경. 자, 해양 환경은 별거 없습니다. 해양에서 바다에서 쌓이는 곳. 그러면 해저 지형에서 쌓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저 지형 뭐 있습니까? 원만한 곳? 대륙붕. 경사진 곳? 대륙사면. 다시 원만한 지는 지대. 대륙대. 그 다음? 해저평원. 거기. 별거 없어. 해저에 퇴적물이 퇴적되는 곳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이 되겠지. 자, 우리가 다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자, 넘어갈게. 자, 우리 예전에 봤던 그림이죠. 해저 지형들. 어쨌거나 이 해저 지형 내에서 다양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될 것이다. 자, 한반도의 퇴적 지형까지 오늘 할 건데 자, 우리나라 한반도의 퇴적 지형,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들인데 자, 셰일하고 삶하고 대표적인 퇴적암들이 나타나는 곳들을 할 겁니다. 자, 셰일하고 삶은 같이 할 건데 얘들은 입자 크기가 어때? 좀 작지? 그리고 셰일은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한다? 이암. 참고로 이암이 좀 더 큰 범위라고 그랬지? 셰일은 이암 중에서도 진흙이 쌓인 애들 중에서도 현재 보면 층상 구조를 가진 얇게 현재 보면 층상 구조를 가진 애들이었고 어쨌거나 자, 이 두 개가 주로 잘 나오는 것은 경남 고성하고 전남 해남. 자, 고성과 해남. 자, 고성 유명한 게 뭐 있죠? 여러분 가본 친구도 있을걸? 모두 축제요. 모두 축제. 그게 고성. 그럼 고성. 자, 고성하면 공룡 그렇지. 그지 공룡 공원 있잖아. 공룡 박물관이지. 해남에도 있습니다. 해남에. 여기 현재 대표적으로 현재 공룡 발자국들이 잘 나타나는 곳이고 공룡하면 중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 지층들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단 말은 현재 중생대, 공룡이 살던 시대에 쌓인 퇴적층들이다. 그래서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이고 자, 그리고 경남 고성이나 전남 해남이나 모두 다 해안가에 공룡 발자국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바다 속을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호수 주변을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마르지 않은 땅들을 걸어다니면서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서 굳어진 거지. 중요한 게 바다가 아니라 육지라는 거. 호수하면 육지지? 네. 자, 공룡 세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육지 환경입니다. 중생대 육지. 자, 이게 경남 고성. 자, 경남 고성에 있는 것, 발자국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자, 이거는 전남 해남. 땅끝 마을이죠? 해남 해안가에 가야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훨씬 더 좀 선명하지? 이런 것들. 자, 세 번째로 여감. 자, 여감하면 뭐까지 쌓인 거죠? 자갈. 여감은 자갈. 자, 우리나라 전북 진안의 마이산. 마이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서로 올라가다 볼 수도 있는데 전북 진안 마이산 마이 무슨 마자? 무슨 마? 말맞자. 이는 귀자. 그 마이산 보면 이렇습니다. 저 멀리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쭉 보면 산이 어떻게 되냐면 두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말의 귀처럼 귀가 이렇게 쏙 올라와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해서 마이산이라고 그래. 마이산. 자, 대표적인 여감인데 역시 중생대 때 퇴적된 곳입니다. 중생대 퇴적이 됐고 그리고 퇴적이 이루어진 곳은 주로 퇴적이 이루어진 곳은 낮은 곳 또는 흐름이 끝나는 곳이지. 이 바다나 호수가 될 거잖아. 바로 여기도 역시 호수였습니다. 호수. 그래서 호수에 뭐 강한 물 흐름이에요. 현재 보면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현재 보면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었고 쌓여가지고 여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호수 안에서 퇴적이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각 변동 겪으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 거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다. 자, 마이산에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다. 자, 이게 마이산 현재기. 자, 이렇게 돼 있지? 돼 있고. 자, 가면 마이산을 가게 되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들이 많아요. 움푹 패인 곳들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구조를 타폰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산은 아까 무슨 암이라고? 여감. 자갈도 있고 이제 큰 돌 덩어리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풍화침식 겪으면서 이제 이 돌 덩어리들이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오면서 움푹 패여 있는 이 구조가 남겠지.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 현재 보면 그쪽에 또 풍화침식이 집중되면서 그 구멍이 커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던 자갈들이 빠져나오면서 움푹 패여 있는 이 벌집 모양 구조를 타폰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감에서만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석회암. 자, 석회암 하면 뭐에 올려져? 석회암? 시멘트. 시멘트에 올려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들을 보게 되면 생산하는 곳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현재 보면 이 석회암이 강원도 많다는 건데 영월이나 태백이나 삼척이나 정선 지금 다 강원도지? 네. 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왼쪽 보면 경기도도 있지만 또 옆에 충청북도가 있죠? 충북. 충북에 있는 단양. 충북의 단양. 자, 그리고 강원도 아래가 뭡니까? 경북. 경북. 경북의 제일 위쪽이 울진이거든? 그러니까 다 그냥 인근 지역이야. 다 인근 지역. 이 지역에 현재 보면 석회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석회암. 참고로 우리나라 석회암들은 다 고생대 때 퇴적이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주로 석회암은 무슨 퇴적암이었죠? 종류가 뭐였지?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중에? 화학도 있죠? 화학적도 있고 유기적도 있고. 유기적은 생물이 죽었을 때. 주로 조개나 산호가 그들 껍질들이 그대로 쌓인 거 있지? 예. 주로 화학적이 많고 물속에 CaCO2, 탄산칼슘이 그대로 좀 가라앉아서 되뇌야 돼. 주로 바다입니다. 과거에 다 바다였어요. 과거에 바다였는데 이게 융기돼서 지금 육지된 거지. 자, 모두 다 고생대 때 바다 환경이었다. 고생대 바다 환경. 자, 이게 고생대 바다니까 공룡 발자국하고 여기 있는 석회암 지대 내용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과거에 이제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또 시대는 누가 더 앞이었는지 이런 걸 막 묻는 거지. 자, 이때 고생대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삼엽충이죠. 그래서 삼엽충이나 완종류의 화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완종류는 우리 조개 있죠? 조개가 유사한 모습 띄고 있는데 삼엽충과 완종류. 일단 삼엽충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삼엽충 화석이 많이 산출됩니다. 특히 잘 나오는 곳이 태백의 구문소라는 계곡이 있어. 그런 것들을 막 제시하면서 많이 물어봐. 자, 이게 태백 구문소. 분명히 다 석회암입니다. 보면 삼엽충의 화석들 나타난다는 거지. 삼엽충 이런 애들 알지? 징그러. 자, 5번 음해암. 음해암. 자, 가오나. 네.
음회암 기억나나? 아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지환이었나? 친구, 음회암이 뭐였지? 저요? 아니, 뒤에. 친구 할래? 저 음회암이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뒤에는?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희망, 경규야. 음회암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까? 네, 민일이가 안 돼요. 그래? 네. 음회암은? 허허허. 시영아, 음회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이구야, 이 사람들 이거. 자, 음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였지? 맞나? 했을걸? 했잖아. 어디에 속하죠? 세설성이었지? 세설성은 깨서져 쌓인 입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셰일하고 이제 사암하고 여감, 추가적으로 화산 세설물이 쌓였던 것, 특히 화산재가 쌓인 것, 음유암 그랬지? 화산재가 쌓인 것, 화산재. 자, 화산 분출하면 우리 제주도잖아. 제주도, 자, 서부 지역에 있는 수월봉.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쌓이면서 어쨌든 층리 구조를 가질 거잖아? 그 층리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는 언제 분출된 것? 참고로 우리나라 화산 분출은 모두 다 신생대. 제주도도 신생대, 백두산도 신생대, 울릉도도 신생대, 독도도 신생대. 됐나? 네. 됩니까? 자, 신생대. 자, 화산 분출에 의한 거고, 층리가 잘 나타난다. 층과 층 사이 구분된 그 선이 잘 나타나더라. 자, 이 수월봉. 조금 현재 및 층리가 잘 나타나지? 물론 중간중간에 현재 및 자갈도 있지만 대부분 다 현재 모래 크기인 화산재지. 자, 마지막. 자,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자, 시화호 들어봤습니까? 예. 호수인데, 여기 현재 보면 여감이나 사암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시화호 하면 또 유명한 게 바로 여기에 공룡 화석들이 잘 나타나. 공룡. 여기 보면 중생대. 공룡하면 중생대겠죠? 그리고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호수와 호수 주변. 이게 공룡 알과 공룡 뼈 화석들이 많이 나타나요. 소행성도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짓잖아. 이 화석도 공룡도 마찬가지. 기존에 학계에 알려졌던 공룡이 아니라면, 발견한 애들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발견된 이 공룡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름을 붙였었는데, 시허호에 있는 이거 공룡 알들. 자, 이 뼈 나오지? 공룡의 뼈인데, 자, 코리아 케라톱스, 현재 화성엔시스, 이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현재 우리나라 지역명을 따서 이름 붙인 거지? 되겠나? 우리가 붙인 거야. 자, 복원했을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예상한 거지. 뼈를 가지고. 실제 모습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마지막 한 줄. 자, 전북 부안 격포리야.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거까지 좀 할게. 자, 전북 부안의 격포리 해안. 자, 여기 보면 채석강, 적벽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게 둘 다 절벽이야. 여기 적벽 대전 알죠? 예. 삼국지에 보면 이제 적벽 대전 나오잖아, 맞지?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적벽이 무슨 말이야? 절벽이 무슨 색깔? 빨간색. 빨간색 띄고 있다. 여러분 중구암이 거대한 강이 뭐야? 중구암이 큰 강. 양쯔강 있지? 예. 양쯔강. 그 양쯔강이 있는 전면 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쪽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쪽이 격포리 해안에 해안가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벽도 있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그 이름 붙인 거고.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시대 다양한 암석들이 존재한다. 특정 시대의 암석보다는 다양한 시대의 암석들이 존재하고 태저암과 변성암, 화성암 다양한 암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 다양한 암석들은 세 가지 다 말한 거. 참고로 태저암, 변성암, 화성암 암석의 종류가 이 세 가지죠. 다양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채석강의 모습을, 자, 이곳은 적벽강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붉은색을 이루는 자갈들도, 돌들도 보이죠? 자, 이렇게 개념 정리 끝났고, 테마 5의 문항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3, 4, 6, 8, 14, 18, 22, 7문항을 여러분들 풀이를 보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항은
테마 5의 나머지 문항은 과제로 할 건데, 자, 모레 목요일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 일단 퇴적만 된다 해서 퇴적암이 되는 건 아니지. 쌓인 다음에 속성작용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퇴적암이 되는데, 속성작용은 두 가지 뭐 있습니까? 압축과 시멘트화라는 교결작용.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문제 갈게. 자, 밀도가 커진다. 일단 다 젖기 때문에 현재 보면 질 때 이런 공극들이 줄어들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그럼 당연히 밀도는 증가되는 거죠. 맞지? 밀집되어 있는 정도니까. 가까이 더 붙었다 그 말이니까. 자, 그리고 공극률. 공극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할 거잖아. 맞지? 현재 보면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입자 사이에 있는 빈 공간, 공극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당연히 공극률은 줄어들겠지. 자, 공극률은 원래 토양 전체 부피분의 공극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해. 우리가 이 내용은 안 했지만 원래 우리 공극은 배웠잖아, 맞지? 그럼 공극률은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자, 공극의 크기가 작아진다. 당연한 거지. 입자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공극은 작아진다. 그 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4번. 자, 여러 가지 퇴적물로 이루어진 퇴적암들 나오는데, 자, 물론 우리가 안 했던 내용 하나 있죠. 화산역. 이게 쌓여서 집괴암이 된다. 됐나? 화산역이라는 것은 자갈 크기의 화산 쇄설물을 말하지. 그러니까 이런 자갈들이 모여가지고 집괴, 모여있다 그 말이지. 각져 있는 애들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 그 말이야. 어쨌거나 이런 것도 있다. 자, 가겠습니다. 자, A, B, C. 원래 우리가 퇴적암의 종류는 쇄설성, 깨진 입자들이 모여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화학적 그리고 유기적. 자, 화학적이라는 것은 물속에 녹아있는 애들이 어쨌거나 앙금 만들면서 가라앉아서 쌓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물에 의한 것. 됐습니까? 자, 갑시다. 자, 그러면 A, B, C는 퇴적물의 기원 따라 자, 구분한 것이다. 퇴적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현재 뭐 어떻게 이들이 깨져서 된 거냐? 아니면 물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어서 된 거냐? 아니면 생물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원을 말하는 게 맞겠지. 자, 니은 사음시엘 요감은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한 것. 맞습니까? 자, 가장 작은 건 누구? 가장 작은 건 쉐일이죠. 현재 점토 입자, 진흙 입자들이 쌓인 거지. 그리고 거기다 현재 보면 모래가 주가 되는 건 사암. 그리고 자갈이 주가 되는 건 여감. 점점 입자 커지는 거지. 자, 해수에 녹은 물질이 퇴적되어 굳어진 것. 이게 바로 화학적 퇴적암이죠. B. 자, 석회암은 지금 보는 게, 자, 여기 화학적도 되고 유기적도 되는 거지. 둘 다 되지. 자, 그러면 석회암은 주로 하천 상류 지역에 생성된다. 여러분, 석회암 주로 어디서 만들어질까? 주로 바다입니다. 참고로 바다에 보면 상당히 많은 물질들이 녹아있잖아. 여러분, 우리 바닷물을 먹게 되면 짜잖아, 맞지? 그만큼 다양한 물질들이 녹아있지. 물론 NaCl이 많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석회암은 바다에 많이 쌓여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석회암 어디 많다고? 우리나라의 석회암 시멘트 공장 강원도에 많다고 그랬죠? 삼척이나 용월이나 태백이나 정선이나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단양, 충북의 단양이나 밑에 있는 울진, 경북에 자 모두 다 과거에는 다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이게 그대로 융기돼가지고 지금 육지화되어 있는 거지. 되겠나?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넘어도 됩니까? 자, 6번. 자, 사암과 석회암 돼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따라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가가 사암이라고 그랬으니까 쇄설성이고 나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유기적 다 되겠죠? 둘 다 되겠지? 자, 가나 모두 쇄설성 아니지. 쇄설성은 가만 해당된다. 자, 나는 접촉 변성. 이건 안 배웠지? 안 배웠습니다. 우리 안 배웠습니다. 원래 변성이라는 것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말 그대로 암석들의 성질이 변한 걸 변성이라 그래. 근데 특히 광역 변성과 접촉 변성이 있어. 몰라도 돼. 자, 접촉 변성은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되는 건데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마그마와 가까운 곳은 열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되는 걸 말해. 어쨌거나 열에 의한 변성인데 참고로 사암이 변성받으면 규암이 됩니다. 이건 우리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던 거야. 자, 마그마 관입,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열에 의해서 변성되면 사암이 규암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광역 변성은 넓은 지역에 우리 그 섭입 배웠죠? 수렴 경계. 자, 수렴 경계는 그냥 뭐 조금 섭입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판이 섭입하잖아, 맞지?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서 거대한 압력을 발휘하겠지. 그래서 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겠죠. 깊이가 깊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열과 압력이 함께 작용하는 것, 이걸 광역 변성이라고 해요. 광역 변성.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열과 압력 함께 받는 것. 자, 우리 부산 광역시잖아, 맞지? 아주 넓은 지역이지? 그래서 광역 변성이란 말은 판이 거대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광역 변성이란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건 제시만 할게. 석회암이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석, 대리암이 됩니다. 자, 두 암석 중에 묽은 염산에 반응하는 것. 뭐가 반응하죠? 석회암. 이게 반응해서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묽은 염산 떨어뜨렸을 때 그런 기포가 발생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끓는 건 아니지만 CO2 기체가 발생을 한다. 자, 답은 디귿 2번. 자, 이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거 마트 왔고. 자, 8번. 자, 갑시다. 자, 태자감이 만들어진 과정 따라서 세설성, 유기적, 화학적 나눈 것. 자, 기억. 가에서는 층리를 관찰할 수 있다. 가, 셰일. 참고로 셰일은 진흙이 쌓인 거죠. 원래 진흙이 쌓여서 된 애들을 다 묶어서 원래 뭘 한다고? 이암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암 중에서도 특히 얇게 쌓여가지고 층상 구조를 가지는 걸 특히 셰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됐나? 자, 나는 생물 유해가 쌓여서 된 것. 유기적 태저감. 생물 맞습니까? 맞지? 자, 석회암은 다에 해당된다. 다는 유기적도 되고 화학적도 되는 것 말하는 거지. 자, 석회암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처트 맞나? 처트 역시 현재 보면 유기적, 화학적 둘 다 가능했던 거지. 자, 그래서 처트도 가능하다는 것.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자, 쭉 보면 여러 가지 태적 환경들이 나와 있고, 자, 원래 태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어디 있습니까? 태적 환경은 육지라 했지만 육상 환경이겠지. 또 해양 환경이지. 그 육지와 바다 사이에 연안 환경이라고 했죠. 해안입니다. 해안. 됐지? 자, 갑시다. 자,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 크기가 큰 암석이 형성된다. 어쨌거나 상류 쪽은 입자 크잖아, 맞지? 이것들이 물 흘러가는 과정에서 계속 깨지면서 점점 입자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곡 가면 큰 돌들, 바위들 많잖아? 근데 우리 저 하천까지 가고 바다까지 가면 거의 입자들이 아주 작아져 있는 상태지. 자, 풍화 정도 늘어날 거니까 입자 크기 작아지고 마모 정도도 커질 것이다. 자, 마모 정도를 우리가 원마도라고 합니다. 원마도. 자, 둥근 정도를 원마도로 한다. 이제 많이 마모가 되면 각져 있는 애들이 둥글둥글해지겠지? 자, 그래서 A에서는 B에서보다 입자가 각지고 덜 둥글둥글하다. 아직 마모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되겠지? 자, C에서는 연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C, 해안가죠? 자, 해안가면 깊이가 깊은 거야, 얕은 거야? 얕은 것. 물이 찰랑거리면서 얼마든지 연원을 만들 수 있지? 연원은 물결의 흔적이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 자, 18번. 자, 지금 태적 구조가 나와 있는데 가는 뭐야? 사층리. 자, 역전됐다 안 됐다? 역전된 거죠? 나는 점이층리. 역전 안 됐지? 자, 다는 건열. 역전됐어 안 됐어? 된 것. 그렇지. 자, 일단 사층리고 점이층리고 건열이고 역전됐고 그리고 다가 역전된 것. 자, 가는 3에서 다는 쉘에서 잘 나타난다. 자, 가는 3. 아까 주로 우리 보면 해안가죠? 얕은 곳 잘 만들어지지? 흐름 있는 곳. 그래서 3과 쉘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자, 모래나 미사란 말은 모래 입자 등에서 특히 더 작은 것. 됐나? 그래서 어쨌거나 3과 점토, 쉘에서 가능하다. 입자가 작은 것. 자, 다는 자, 건열 같은 경우에는 갈라짐이 형성돼야 되는 거지. 특히 입자가 작은 쉘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쉘, 점토.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나는 바람 영향이 자주 변하는 사막에서 생긴다. 나는 어디라고? 수심이 깊은 곳. 참고로 사막이 나온 곳은 사막은 어디? 사층리가 되겠지? 그래서 가가 됩니다. 자, 다는 태적물이 건조한 환경에서 노출될 때 생긴다. 맞는 말이죠? 현재 뭐 수분을 가지고 있다가 말라버리면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는 거지. 자, 다. 자, 가와 다는 자, 정상인 상태고 나는 역전. 반대로 말했지? 답은 2번.
자, 마지막 갑시다. 자, 22번. 22번 맞나? 자, 22번. 자, 구문소. 자, 구문소는 태백에 있는 구문소. 여기에는 주로 석회암이 많지? 자, 석회암 주로 어디에 쌓인다고? 바다랬죠? 바다. 자, 삼엽충 어디 살았다? 고생대 때. 고생대 때 시대고 그는 어디 살아? 바다. 대표적인 고생대 바다 생물입니다. 자, 화강 울산바위. 자, 이거 설악산에 있다 그랬죠? 화강암.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것? 중생대. 됐지? 자, 순서는 성카무라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잖아. 됐지? 자, 원래 화강암은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심성암.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융기돼서 그 위에 있던 애들이 다 제거된 거지? 그래서 융기돼서 압력 제거된 것. 자, 갑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자, 가는 바다에서 생성된 것. 맞지? 삼엽충이 있으니까. 자, 가는 나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가는 고생대, 나는 중생대. 그러니까 고생대가 먼저. 됐지? 자, 가에서는 염리. 자, 나에서는 주상절리. 일단 염리는 안 배웠지? 자, 일단 근데 자, 나 봅시다. 나의 주상절리. 맞습니까? 판상절리였죠. 자, 그리고 염리가 뭐냐면 이건 안 배운 겁니다. 염리는 원래 변성함에 나타나는 층상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 구조를 말해요. 염리는 변성함에서 나타나는 선 구조. 우리 변성 안 배웠잖아. 자, 근데 이걸 우리 배운 건 이거는 태저감이니까 선 구조는 층리가 되겠지? 그래서 태저감에 나타나는 선 구조, 층과 층 사이 구분되어 보이는 그 선을 층리라 그러지. 그래서 염리가 아니라 층리다. 그리고 주상절리가 아니라 판상절리다. 답은 3번.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태풍 조심하시기 바랍니다.